안녕하세요. 6학년 6반 맡고 있는 이현규입니다. 저는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6학년은 수업의 성격과 전체 수업 운영 시 수업 강도에 따른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29차시 중 6에서 10차시가량을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이 약 8주간 진행해 본 실시간 화상 수업의 특징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화상 수업은 즉시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온라인 콘텐츠들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 질문을 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실시간 화상 수업은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바로 할 수 있고 선생님이 바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올라온 영상을 보고 공부할 때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질문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는 것과 나중에 올라온 대답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행동만 쓰면 되는 거죠. 행동을 쓰고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생각도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행동을 나타내주는 부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라인 수업 선생님 이런 것 좀 보완해주면 수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혹시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잘 되는데. 지금도 잘 돼요, 지윤이?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도 생각해보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주면 선생님이 감사하게 받을게요. 알겠죠? 혹시 지금도 괜찮아요? 네. 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두 번째로 실시간 화상 수업은 정서적 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동영상 콘텐츠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비교적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 전이나 도중에 가벼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활동 중에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가 용이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동생이 함께 자리하거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평소의 생활과 정서를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죠. 교사의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애매한데 너무. 난 책 사놓고 안 보는데. 어제 한국 역사 책만 봤는데. 오, 맞네, 그래도. 선생님 어제 책 샀어. 한 7권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사요? 한 번 살 때? 선생님이 장바구니에 계속 모아놨다가 한 번에 샀어. 대신 선생님은 돈이 없어서 대부분 중고책 사, 중고책. 아, 선생님 어제 저 명품문고인가? 거기 가서 사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모든별로 소통을 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하며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실제 등교보다도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별로 활동지에 작성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른 원격 수업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만 가능한 상호작용입니다. 호랑이?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호랑이가 좋은데. 뭘로 만들래? 그러면 4명 중에서 투표를 하자, 투표. 그럼 야, 근데 김민기 너 뭐라 했냐? 김민기는 꿈. 사자 사랑이에요. 사자. 인정이요. 아, 윤정이 몇 시에 자니? 3시요. 3시, 그렇구나. 3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면 5시간밖에 못 자는데 5시간을 자면 원래 사람은 8시간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돼. 그래서 12시에 자기. 딱 8시에 일어나서. 반면에 실시간 화상 수업이 던져주는 고민거리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비디오를 끄거나 화면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기존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호작용 질서의 특징을 단순히 부적절함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서로의 상호작용 질서의 어긋남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3쪽에 어머니 제발 이것 좀 떼요.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이란 교사가 직접 자기 수업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학년 학생 특성상 컴퓨터 및 스마트폰 작동이 용이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중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의 장점으로는 첫째, 콘텐츠에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가 직접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실제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친밀감도 더불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김다희 선생님 수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걸로 했을 때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7분의 6 나누기 3은 얼른 봤을 때 자연수의 계산 원리로 쉽게 할 수 있겠죠. 둘째, 수업 내용과 방법을 보다 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은 단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으로 큰 효과를 거두어 두려야 합니다. 현재 성화초 6학년은 온라인 학습으로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주제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콘텐츠를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축적된 6학년 교육과정 자료로는 온라인에서 주제 수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학년 교사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활동이나 활동지 자료들을 온라인 수업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활동지는 좀 더 정확한 활동 설명과 정교한 활동지 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교사들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주제 수업과 관련된 이유람 선생님의 주제 활동 설명 수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단점 카드들을 준비했어요. 이 단점 카드들을 뒤집으면 장점이 되는데 어떻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지 살펴봅시다. 딴 생각을 자주 해요. 이 단점 카드를 뒤집으면 기발한 생각을 잘해요. 창의적이에요 라는 장점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다른 카드들도 뒤집어 보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고집이 세요 라는 단점은 의지가 강해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셋째,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봄으로써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아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사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실과 수업 영상을 제작하였고 학생들도 영상을 본 후 유부초밥을 만들고 가정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영규 선생님의 실과 수업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하게 될 메뉴는 유부초밥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밥의 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이 떡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고슬고슬하고 알갱이가 살아있는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넣을 때도 밥을 학교에 오지 못해 과학실험을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과학실험 수업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유진 선생님의 과학 수업 영상을 함께 보도록 간단한 실험을 집에서 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나만의 탄산음료 만들기입니다. 식용소다를 넣었을 때 다 녹지 않고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이 생기는 거 보이죠? 물에 다 녹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 이번에는 이 식용소다와 물을 넣은 유리컵에 식초를 넣어볼게요. 식초를 선생님은 한 5스푼 정도 넣어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 식초를 넣었을 때 보이는 어떤 현상이 관찰되나요? 네, 칙 하는 소리와 네,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날씨는 좋지만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신나게 춤출 수 있는 체육 수업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김재석 선생님의 체육 수업 영상입니다.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 후 학습이 끝난 걸로 인식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모르는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스스로 추가 학습하거나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기에 학생에게 학습과 관련된 부족한 점이나 오개념을 교사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초등학생의 집중 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내외라고 합니다. 콘텐츠 재생 시간이 길어진다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학습 내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10분 내에 한 차시 학습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잘 조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분 내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 기술이 필요한데 이 점은 교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다희 선생님의 외부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7반 교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외부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 우리가 논의하고자 했던 수업의 마지막 유형은 과제 수행형 수업이었습니다. 과제 수행형 수업은 교사가 학습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학습 플랫폼에 올려놓고 교사가 이에 대해 피드백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보니 다른 온라인 수업 방법과 다르게 과제 수행형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수업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제 수행형 수업은 대부분의 원격 수업에서 이것처럼 실시간 수업인 동시에 과제 수행형 영역이 속하기도 했고 교사 콘텐츠하고 과제가 결합이 돼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사가 촬영한 수업, 이거는 실시간 수업인과 동시에 과제형인 수업입니다. 원래는 교육부의 구분 유형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거 아니고 외부에서 제작되어 있는 콘텐츠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으로 구분해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제작한 콘텐츠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을 활용하는 콘텐츠일 수 있죠. 교사 입장에 따라서는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수업 준비하는 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됐죠.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학습 플랫폼들 있죠. 에듀넷이라든지 이학스터, 위두랑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네이버 밴드를 선택했어요. 그거는 그 서버의 안정성도 있었고 학급 운영이나 수업 진행의 기능적 측면에서 밴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 환경에서 온텍스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했던 건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혼자 공부하는 것을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영상을 보여주고 과제를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업은 어떻게 시작되고 마무리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외부 콘텐츠들은 교사들이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 또는 좋은 촬영 장비와 음향 기술들이 합쳐져서 고도로 조직화돼서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주제 중심으로 펼쳐가며 했던 작업은 주제에서 목적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하고 그 의도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거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국무회의에 대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외 첫째, 접하기 어려운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교사는 사회의 저명 인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렵고 설문조사 등 사실적인 소재를 모아 자료를 통계 처리하고 가공해서 학습 자료를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이런 자료들은 뉴스나 유튜브 등의 외부 콘텐츠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는 것과 같은 자료들이죠. 이거는 슬기로운 가정생활에서 활용했던 가족의 유형에 대한 것이었고, 이거는요,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 처리된 자료가 잘 나타나 있죠. 좋은 촬영 장비를 가진 영상 기술자, 음향, 조명 등을 바탕으로 교사가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 이미지를 화면에 담고 효과까지 넣어서 몰입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30년 이상의 역사를 몇 분의 동영상에 담아내기도 하고 지루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조직화해서 화면, 음악, 자막으로 몇 분으로 집약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동료 교사들과 협의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더 잘 하려는 욕심으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지 또는 제시된 과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주고 같이 질문해주고 또 대충 넘어가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영상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원격 수업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